한번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툭툭 주요 이슈 있을 때마다 내놓는다는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오신환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이른바 추윤 갈등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변수로 꼽은 것이 특검과 공수처 진행 상황인데 네네. 특검에 대해서는 오늘 그 야당에서는 여전히 추 장관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신뢰할 수 없으니까 특검을 받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했잖아요. 네네. 여당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두 변호사의 이력을 좀 언급하네요. 아니 그건 이제 법으로 보장돼 있는 네. 야당의 추천 권한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비토 권한은 우리가 입법할 때의 본래의 본연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네. 그나마 다른 어떤 독소 조항 말고 야당이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그 7명의 추천위원회 중에 6명이 그것을 찬성했을 때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죠, 공수처장 후보자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민주당이 그 숫자의 우월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몰아붙일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추천하지 말고 법을 바꿔서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역풍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법이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그 추천한 추천위원 야당이 엄연히 법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면서 그럼 그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을 그럼 바꿔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법적 발상이죠.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죠. 예. 어찌됐든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잖아요. 추천위원회가 성립되게 되면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야당에서는 것이 약간 장 담기가 좀 무서운 상황인가요? 두 변호사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마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이 우리 오신환 의원님처럼 저렇게 이제 반응을 야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조금 일찍 나갔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켜봐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국민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뭐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다만 그 추천할 예정인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공수처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우현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여당에서 걱정스러워 드리는 말씀인데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그런 우현성 여부를 따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추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법조인이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걱정스러워서 임정혁 변호사였습니까? 이현 변호사였습니까? 그 이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현 변호사가?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그 추천위원회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예. 그 추천위원회 내에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추천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추천위원을 놓고서 왈가왈부하면서 예측하면서 그것을 미리 진단하는 것은 오히려 추천을 방해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옳으신 제가 말씀입니다. 봐서는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이 부여한 그 추천위원들의 몫이거든요. 예. 지켜볼 그래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목 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어떤 해법, 아주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해법이 있을 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공수처장 추천까지 가는 길목까지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첫 단추는 꿰졌습니다. 앞으로 이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싼 문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상수와 변수는요? 예, 결국에는 이제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어떻게 잘 합의적으로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여당에서는 충분히 야당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한 100여일이 넘게는 지났지만은 이렇게 추천해 준 것에 대해서 또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를 출범하고 가동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여당에서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비토권을 넘어야 하는 공수처의 변수, 야당의 비토권 행사 네. 이걸 좀 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우리 그
오신환 전 의원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공수처법이 이 통과되는 과정을 네. 우리 20대 국회에서 잘 지켜봤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법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또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추천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이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뭐 맞다,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야당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누가 봐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공수처장 후보자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당이 내놓게 되면 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비토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 스탠스가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의 갈등이 앞으로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수로 봅니다. 예. 그리고 변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공수처장의 후보자가 과연 누구냐. 누구? 예, 그것이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공수처장 후보자의 면면에 따라서 야당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동의할 수 있다. 네. 아니면 안 할 수 있다. 끝까지 비토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럼요. 볼 수 예. 있는 거군요. 한번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천을 누가 할지, 누구를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